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8강 시간으로서 71번부터 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71번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는 것은 단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병은 경작을 위한 거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X. 지금 허가를 요하는 것을 구하는 거니까요. 2.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역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도시군 계획사업이니. 3.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역시 따로 허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X. 4.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속의 채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질 변경이 더 중요한 겁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허가 대상이고 역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도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요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5.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절토나 성토가 아닌 행위. 자, 조성이 이미 완료됐고 그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토나 성토가 아닌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요 다 규정이 똑같은데 절토나 성토인 행위면은 그건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X, 다 X가 하나 간호 허가를 요하는 것이니까 7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72번입니다. 72. 다음 중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는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그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것이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행위할 때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자, 1.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바로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예,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절토, 성토. 절토는 땅을 끊는 거, 성토는 땅을 메우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지, 땅을 고르게 하는 거, 포장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변의 매립,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됩니다. 4.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에 허가 받아야 되고요. 5.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울타리 밖이란 얘기입니다.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허가를 받아도 되지 않는 행위니까 7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3번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딱 하나예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중에 초등학교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7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입니다. 74.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얘기는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아닌 구역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체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니까 건축물이 들어서겠죠? 그러면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반시설을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맞고요. 2.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들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맞습니다. 3.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미 기반시설이 있는데 또 개발을 하니까 기반시설을 더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따로 이럴 때는 개발 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은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3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X.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맞습니다. 5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7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1.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자, 비닐하우스 설치는 일반적으로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림지역 아니니까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로. 그런데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이건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지목 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 깊이 45cm의 절토 및 성토. 자, 50cm 이하니까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불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이기 때문에 역시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잡종 생산을 양효하기 위한 분할 역시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 X고 하나만 동그라미.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75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6번. 다음 중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르게 된 것은 1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자,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맞습니다. 이 녹지지역 안에서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 물론 비닐하우스 설치는 맞는데 육상, 양어류 장식이 아니라 농림, 어업용이어야 됩니다. X. 3. 녹지지역 안에서, 자, 녹지지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3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자, 여기서 면적이 딴 건 뒤에 50톤, 53제곱미터 이하 맞는데 이거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 요 면적이 바로 2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25제곱미터 이하. 이게 틀렸고요. 4번. 행정재산 중 보존재산인 토지의 분할. 보존재산이 아니라 용도 폐지되는 재산이어야 됩니다. 용도 폐지되는 부분. X. 5. 도시지역에서 최치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가 50제곱미터 이하인 토속의 채취. 자, 뒤에 53제곱미터 부피는 맞는데 면적은 50제곱미터가 아니라 역시 25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여야 합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자, 바르게 된 것이니까 7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7.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여 개발행위 할 때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결정할 때 이미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습니다. X. 2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경작을 위한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4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77번 틀린 거 고르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8번.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공유수면 실업,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의제되고요. 농지 전용 허가도 의제되고 도로 조명도 의제되고 임목 걸치 허가 의제되고 건축하고 건축허가 따로 받아야 돼. 이건 의제되는 게 아니라 그 허가, 건축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따로 의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아닌 거 5번 건축 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데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서 3년을 개발행위를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또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그러니까 다 합하면 5년입니다. 그래서 최장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 2년 연장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녹지지역. 예, 3년은 가능한데 2년 연장이 안 됩니다. X.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역시 그 3년 연장은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연장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 2년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5년 가능합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역시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예,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5.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7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80번입니다. 80.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다. 가능합니다. X. 2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다 심의 거쳐야 합니다. X. 3번.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1회에 한하여. X. 4.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5번.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할 수 있지만 3년 제한 가능하나 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고르니까 8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8강 시간이었고 71번부터 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